머리 자르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은지 팬클럽 회장 김종빈. 그런 적이 없어요. 사임하겠습니다. 사퇴하세요. 네. 기꺼이 재임하세요. 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반갑습니다. 저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오고 네, 저는 16학번 나사렛 순장 최은지라고 합니다. 최은지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은 이 강의의 주제를 뭘로 알고 있나요? 전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냥 16학번 꼰대가 와서 쩔쩔거리는데 나사렛 그렇게 순장님.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뭐예요? 꼰대 아닙니다. 네, 저는 일단 이 강의의 제목이자 주제를 하나님 이게 맞나요? 라고 정했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좀 핵심적으로 3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1번 바빠 죽겠는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2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3번째 하나님이 왜 나를 나답게 지으셨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거의 다 순장이 모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순장과 예비 순장 이렇게 모인 것 같은데 순장 교육이어서 순장만.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순장 교육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나요? 하나님 이해 맞나요? 저는 자주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좀 솔직하게 말을 해보자면 이런 생각들 진짜 세상 살기 못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왜냐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바빠 죽겠는데 크리스천은 더 살기가 힘들어요. 내 전공 과목인 CCC 과제가 얼마나 많아요? 가족 순모임 있지? 채플 가야 되지? 순원 달래서 순장 만들어야 되지? 전도하고 순모임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들 국민대학교로 복수 전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 전공으로 수업도 들어야 되고 과제도 들어야 돼. 과제도 해야 돼. 발표 준비하고 팀플하고 막 근데 또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친구들은 놀러 다니고 막 남자친구 생겨서 막 빼빼로 받고 막 100일 된 거 올리고 막 여보 평생 가자 히히 막 이런 거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또 이런 거 보면 부럽다. 근데 나도 썸 타고 싶어. 근데 막 팀플 사람들이 버스만 타. 무임승차만 하는 거예요. 아주 미쳐버려. 그래서 주님 제게 아담과 하와 같은 짝은 언제 지어주시나요? 점점점 물어보면 주님의 응답도 점점점. 막 친구들은 토익 준비하고 한국사 한글 이런 자격증 따고 대외 활동하는데 나는 씨름에 와서 신입생들이랑 말 걸고 있고 우리 신입생 이렇게 케어해가지고 막 순장 만들려고 막 하고 또 이렇게 찬양 연습도 하고 기타나 치고 있고 열심히 쳤는데. 근데 그럴 때 현타 온 적 없어요 여러분? 나는 저는 있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도 되게 현타 같은 게 좀 왔었어요. 저는 CCC를 할 때. 근데 아무도 근데 제 위에 순장님들은 되게 막 잘하고 열심히 하고
아무런 그런 뭐랄까 좀 거리낌이 없이 그냥 되게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막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약간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간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순원이 막 약속 깨고 도망가고 나는 허무하게 씨름와서 기타나 치고 있고 그리고 막 친구한테 너 진짜 노답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쌓아놓은 스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스펙, 뭐 토익이나 뭐 대외 활동, 한능검 뭐 이런 것들 그런 스펙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친구가 너 진짜 노답이다. 취업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그래서 좀 하고 싶은데 이 얘기가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바빠 죽겠는데 신앙생활 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준호는 솔직하게 말해줬지만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은 또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선장님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나는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때 저는 일단 22살에 휴학을 했는데 2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여기 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휴학생인데 CCC에 안 오니까 막 순장님들 은지야 왜 채플 안 와? 이렇게 하고 나는 휴학생인데 왜 일주일에 2번씩 학교 오고 있지? 근데 일주일에 2번씩 학교 와서 뭐 하냐면 순모임 따다다다다 하고 또 화요일에 순모임 따다다다 하고 순장교육 듣고 금요일에 막 순모임 따다다다 하고 또 채플 드리고 이렇게 하느라 2번씩 왔어요. 근데 또 이제 순원들이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점차 3번씩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가족 순모임 처음 도입을 할 때라서 가족 순모임을 이렇게 딱 하는데 뭔가 좀 저 빠지겠습니다 하기가 좀 그래. 왜냐면 순장이 그때 3명밖에 없었거든. 내가 빠지면 2명. 2명이서 이제 가족 순모임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이것도 빠지기도 좀 그래. 근데 계속해서 현타는 오는 거야. 나는 왜 대표단도 아니고 간사도 아닌데 왜 계속 이걸 하고 있지? 그래서 막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족 순장 할 때 약간 이제 대빵 순장님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순장님 저는 가기가 싫어요. 막 이러면서 전화도 하고 이제 저 순모임 해주는 엄마 순장님한테 간사님 저희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채플도 빠지고 그래서 그때 1학기 때는 이제 1학기 말에 접어들 때쯤에는 채플도 안 나가고 그래서 그곳엔 제 사진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좀 그런 세월을 겪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CCC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냐면 정말 살면서 이때밖에 할 수 없는 헌신이 있어요. 왜 웃어요? 네, 정말 살면서 아멘. 여러분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섬기고 싶어도 물론 간사가 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간사가 할 게 아니라면 내가 진짜 살면서 이렇게 남을 섬기고 막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는 것, 뭐 매일 아침 큐티하고 또 순모임 준비하고 그 내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건
진짜 이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살면서 평생 이때밖에 못하는 헌신이다. 그래서 네,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시 이제 CCC 이 자리로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졸업할 때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방식으로 이끄셨는지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토익도 없었고 뭐 대외 활동 이런 수상 경력은 있었다. 근데 그런 스펙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 에타 보면 있잖아요. 에타 보면 막 취업 정보방 이런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스펙 뭐 나 토익 900 몇십 점이고 막 무슨 대외 활동 있고 막 학점 몇 점인데 이 정도면 대기업 가능? 막 이런 글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글들을 보면 내 자신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펙도 없는데 저 사람, 근데 막 댓글에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달리죠. 익명 글이니까 아니다, 너 저기를 더 쌓고 막 해야 된다, 막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달리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취업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끄세요. 저는 어떻게 취업을 했냐면, 저는 CCC와 코로나 때문에 취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4학년 때 코로나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 한별이와 저기 민서가 입학했던 그 시기에 코로나가 찾아왔고, 4학년이었던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1학기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막 뭐 온라인으로 사역하고, 또 이제 사역하고 가끔 강의 듣고 사역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었고, 방학 때까지만 해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방학이 됐네? 이제 4학년 2학기면 진짜 2학기 후에는 졸업인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뭐 인턴십이라도 해야 되나? 국민대 연계 인턴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내가 지금 등록을 해야 되나?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또 이제 어떤 순장은 너가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하는 거면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고, 근데 또 2학기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인데 나는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사렛 순장님들을 붙잡고 막 물어봤어요. 이제 순장님 만나자고 해서 이 순장님도 만나고 저 순장님도 만나고, 순장님들 어떻게 취업했어요? 하는데 막 뭐 공대 순장님들은 나랑 다르고 저는 문과 나왔거든요. 공대 순장님들은 약간 뭔가 달라 막. 그래서 천재들. 아니 그러니까 나랑 취업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저한테 뭔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사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 뭐 내가 순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런 거를 답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줬고, 또 이제 문과 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순장님은 이미 하고 싶은 게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럼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또 어떤 나사렛 순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순장님이 이제 제가 한
것들을 보고 은지야 너 콘텐츠 마케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SNS 순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때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를 들이다 보니까 온라인 서포터즈 CCC 본부에서 VLM 본부에서 서포터즈를 뽑아서 이제 온라인 서포터즈도 이제 구했었고 또 이제 그 VLM 간사님들이랑 연이 닿아서 거기서 약간 이제 연구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잡일하는 네, 뭐 그런 순장으로 가서 이제 뭐 CCC그램도 관리해봐라 이랬는데 CCC그램을 저한테 넘겨주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네. 뭐 하라고 하셨는데 뭐 그거 말고 이제 그 VLM 산하에 있는 조그만 그 인스타그램 운영 이제 조금 해보면서 또 그런 기회도 생겼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온라인 씨룸이라는 게 있었어요. 줌으로 같이 하는 거였는데 그때 같이 이제 순장들끼리 중북방이라고 줌으로 모여서 공부를 하는 이제 혼자서 하면 잘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줌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중북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새벽까지 하다가 이모 순장님이 은지야 너 인턴 해보는 거 어때? 내 친구도 이번에 국민대 취업 연계식 인턴을 했는데 너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강모 순장님이 그거 해주면 내가 자소서를 봐줄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 순장과 각 모 순장이 힘을 합쳐서 저를 도와주고 너 이거 하면 되겠다. 갑자기 이제 화면 공유하면서 막 이제 갑자기 불티나 자기들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막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자소서라는 것을 처음 써보고 그 전에는 생각도 안 했었던 자소서라는 걸 처음 써보고 또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진 것들이 토익이나 이런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거 말고도 제가 가진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SNS, 마케팅 이쪽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4년 동안 그냥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의 스펙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었냐면 그 순장님들도 찾아다니고 또 이제 이모 순장과 강모 순장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의 스펙 이런 걸 말씀드리자면 CCC에서 그 이제 김모 순장과 밝힐 수는 없는 여기 지금 거의 계속. 거의 탐정이 계속 이모 순장이 누구야? 강모가 누구야? 네, 김모 순장과 강태영이라는 아이와 함께 이제 같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 관종 데모집이라는 대회에 나갈 영상을 찍었었는데 관종 데모집. 전 봤어요. 근데 그게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평창 올림픽을 홍보하는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3등을 수상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제 친구가 제 과 친구가 이런 공모전 있는데 해볼래? 했는데 이제 국민대 저기 뭐라 하지? 체육관 밑에 그 센터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속돼 있는 아루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또 공모전을 하는데 그 셋이서 또 모여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1등을 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국민대 신문에서 주최하는 그 뭐죠? 북악문화상 거기서도 웹툰을 그려가지고 가작으로 수상을 했었고 또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팔로워가 9만 명까지 모여서 그걸 이제 또 스펙으로 쓰기도 했고 또 제가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서 만화도 이렇게 그려서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업로드 하기도 하고 또 블로그도 제가 운영을 하면서 뭐 머리 미용실 뭐 이런 거 협찬도 받고 핸드폰 케이스 뭐 여러 가지 협찬도 받으면서 블로그에 글 쓰는 능력이 있는 것도 깨달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VLM에서 연구생으로 또 있으면서 그건 이제 좀 뻥튀기를 할 수 있었죠. 우리 CCC에 거의 10,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10,000명 정도를 관리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뻥튀기를 해서 네 그렇게 스펙으로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토익이나 그런 대외 활동만이 전부 스펙이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런 것들을 CCC를 하면서 가장 나답고 가장 재미있게 그냥 살아왔는데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 페이스북 페이지도 그냥 전 떡볶이를 좋아해서 만든 건데 사람들이 9만 명이나 모였고 친구들이랑 재밌자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수상을 하고 왜 웃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느님의 이끄심이 저한테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라고 이제 모든 퍼즐이 착착착착 맞춰졌을 때 저는 이제 그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그 인턴은 떨어졌지만 다른 회사에 그 똑같은 자소서를 넣으면서 회사의 면접을 보러 다니게 되고 또 바로 합격을 해서 1월 달에 물론 한 달만 다니긴 했지만 1월 달에 이제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또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정말 값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답변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를 이끄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4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해도 되게 뭔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1년 만에 내가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자소서를 쓰고 스펙을 갖고 어떤 회사의 직무라는 것도 잘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마케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를 이끄셨다. 그렇게 두 번째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나답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왜냐면 제가 CC에서 어땠죠? 정빈 순장님?
어땠던 것 같아요, 종빈 순장님? 저는 초코아임을 좋아. 저는 CCC에서 되게 활발했어요. 좀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난 확신의 ENFP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 회사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때 25살이었거든요. 25살이었는데 내가 제일 어리진 않았지만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내가 제일 어리진 않았지만 거의 어리고 또 이제 거의 아빠뻘 되는 사람하고 같이 회사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막 이제 저는 막 씨름해서 막 신나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회사에서는 흥이 나도 노래를 못 부르고 춤을 못 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춤을 춰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혼자서 이제 흥이 나는데 과장님 저 너무 신나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저 처음에 과장님한테 말 걸 때도 엄청 진짜 한 10번은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말 걸어야지 장 과장님 이렇게 말 걸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CCC에서 되게 활발하고 사람들 잘 이끄는 그런 순장이었는데 사회에 나가니까 또 다른 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찌 보면은 뺄게요. 네. 그래서 사람들하고 MBTI 이야기를 할 때 회사에서 제가 은지님은 MBTI 뭐예요? 그래서 저 ENFP요 이러면 은지님이 ENFP라고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듣고요. 또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나 회사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오늘 너무 조용히 있었다? 그러면 네가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정체성에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나를 되게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나를 되게 조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난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정체성에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밝고 이쪽에서는 조용한 사람. 네. 그게 정체. 그게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네, 그걸 몰랐어요. 장난치고 싶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만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체성을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집 갈 때 전화하면서 이제 친한 간사님하고 쪼잘쪼잘 대면서 간사님 근데 저 막 말도 못하겠고요 막 이러면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또 이제 회사에서 못 떨었던 수다를 집에 가면서 간사님하고 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다움 학교라는 거를 듣게 됐는데 여러분은 자기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딱 별이다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별이다움이 뭔지 하나님 별이를 왜 지으셨는지 왜 그 성격으로 지으셨는지 왜 대전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첫째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데 바빴죠. 근데 자기다움 학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라 함은 이제 저처럼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막 이제 조용하기도 하면서 때론 활발하기도 한데 또 이제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거를 내 방식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블로그에 글을 적는다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으로 만화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거나 하면서 좀 이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또 정체성이 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거를 가장 잘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5살 때 우울증도 걸려봤고 지금은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래서 공황장애도 이제 겪어본 사람이 가장 잘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또 내 능력을 이렇게 콘텐츠화하는 걸로 만드셨구나. 그렇게 저는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회의감이 한 번쯤 들어봤다면 잘하고 있고 괜찮다.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요. 또 이제 CCC만 하다가 취업 못하고 간사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 성경 구절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 길가의 들풀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하물며 너희를 손수 지으신 너희를 그냥 냅두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 정체감에 혼란이 오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을 때 나도 그렇다. 원래 그렇다. 사람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고 복잡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자주 소통을 하면서 내 정체성과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가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또 제가 홈커밍데이에 왔을 때 들었던 질문 몇 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처럼 사회에 나가서 지금 CCC에 배웠던 거를 잘 써먹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아니요 라고 답했어요. 왜냐면 일단 여기는 수업이 끝나고 딱 동아리방 문을 열면 모두가 다 믿는 친구들이고 또 우리는 같은 가치관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회사에 가면 진짜 믿는 사람을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 힘들고 만약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 라고 말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할 건 다 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서 열심히 배웠어도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지키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신앙심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도 느껴져요. 제가 25살 때는 이제
큐티 책을 들고 다니면서 막 지하철에서 큐티하고 다 못 끝내면 회사에서 큐티 막 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니까 귀찮아져서 성경 읽기로 대체를 해서 성경 통독으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1년이 지나니까 귀찮아서 이제 그마저도 안 하게 되고 가끔씩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날짜 있으면 한 번씩 쓱 펴보고 이러고 덮고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CCC를 나가서도 내 교회를 찾아서 정말 나의 동역자와 함께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잘하는 순상들도 있겠죠. 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팍팍합니다 라고 답을 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크리스천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고 뭔가 이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가치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실행해 라는 경험도 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업체가 저희 콘텐츠를 베꼈어요. 그러면 저는 막 화가 나죠. 아, 팀장님 얘네 고소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했는데 고소하면 할 수 있는데 진짜 힘들 거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A 업체의 것을 베끼면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엄청난 갈등이 오죠. 나는 크리스천인데 똑같이 베껴도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방법은 없고 그래서 A 거를 베꼈다가 나중에는 이제 현타가 와서 그냥 뭐 그러려니 너네 베껴라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좀 갈등들이 찾아와요. 내 가치와 맞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지금의 신앙과 또 미래의 신앙에 따라서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고요. 질문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장 교육인지 모르고 순원들도 있을까봐 오픈 채팅방을 팠었거든요. 질문 혹시 익명으로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근데 여러분도 부끄러우시면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네, 여기서 질문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오픈 채팅방.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 중인가요? 질문이 없다면 뭐 그냥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 뭐 편하게? 뭐 회사 얼마나 다녔나요? 원래 전공이 무엇인가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나왔습니다. 한국어 문학부에 지금은 국어국문학 전공으로 있죠.
했습니다. 왜냐면 16학번까지는 아 17학번부터 생겼거든요.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 떡볶이는 주로 어떤 거 모으는 거예요? 제가 일단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페이스북이 한창 흔하던 때였고, 그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의 제 친구가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이제 제 피드에도 떴어요. 뭐 김종빈님이 뭐 떡볶이 페이지를 좋아요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떴는데, 그때 제가 만들었던 떡볶이 페이지 이름이 A는 없어도 떡볶이가 있다 였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재밌잖아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싶어서가 따라했네요. 사장님을 따라했네요.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이 페이지 본 것 같아요. 저. 주로 어떤 뭐 떡볶이 리뷰했어요? 아니면 만드는 거였어요? 떡볶이 리뷰요. 리뷰. 리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제 지인들만 보는 페이지였는데, 이제 제가 다른 이제 그룹 뭐 음식 갤러리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누가 떡볶이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A는 없어도 떡볶이가 있다 페이지에 더 떡볶이 정보 많아요 이런 댓글을 올렸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원래 한 20명? 40명? 이 정도 됐었으면 갑자기 100명? 300명? 막 1000명? 이렇게 찍다가 막 두두두두 7,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해서 제일 최대로 간 게 9만 몇 명?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페이스북 많이 탈퇴하고 사람들이 이제 66,000원. 그쵸. 그래서 한 지금은 6만 명 정도? 6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사발 떡볶이. 계속 지금도 활동해요? 아니요. 지금 제가 게시물을 올리면 사람들이 내가 이런 페이지를 좋아요 했었네 하면서 좋아요를 취소하거든요. 그래서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했었는데 지금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아서 깜짝 오랜만이다.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올릴수록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 온라인 실험 이런 거는 누가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라디오도 했었고. 온라인 씨룸 아이디어는 처음에 누가 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 라디오는 강모 순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모 순장님. 혹시 최애 떡볶이는 무엇이신가요? 저는 걸작 떡볶이. 오. 걸작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거기가 그 치킨이랑 같이 파는 거기 아닌가요? 맞아요. 거기가 나도 1픽. 거기 진짜 맛있어요. 나는 언니는 떡볶이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요. 정말 개인적인. 테리로제도 맛있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아직까지 거기가 맛있는 떡볶이 먹어보지 못했어. 궁금하네요. 거기도 유명하죠. 맑은생 강천 앞에. 떡심, 떡볶이 심리. 거기 저 한번 거기 가봐야 가봤어요. 되는데. 거기 맛있어. 대전에 유명한 떡볶이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떡반. 서울에도 많을 텐데. 대전에 되게 떡반 아싸라비아. 맵떡이. 그 뭐야 대전에서 시작된 떡볶이들이 많지 않아? 프랜차이즈? 맞아요. 대전 땅이 넓지 않아? 안 넓어. 좁아. 그렇게 가깝게 있어. 뭐 이런 가벼운 질문도 좋습니다. 요즘은 뭐 업로드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블로그나. 제가 지금 백수예요.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트위치를 시작해서 트위치에서 이제 만화 그리는 거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남자 한 명 포켓몬. 그리고 포켓몬. 포켓몬이요? 네. 포켓몬 포켓몬 새로 시작했어요 지금. 이름 뭐지? 애들을 노리세요.
그리는 것도 애들이지.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마인크래프트. 그래서 포켓몬으로 다시 뜬대. 포켓몬 다시 그 포켓몬 색칠공부 도안 막 이런 거만 또 해도 새로운 거. 애들이 엄청 근데 다운받습니다. 그거 근데 그렇다고 그건 일본 저작권이 닌텐도 그러네? 저작권 아 그러네? 저작권이 수익이 나는- 안 나오지 그러면. 페이커 그리죠. 나는 엄청 그래도 잘 이해해. 이거요? 와 갸파. 그래서 수익은 안 나와도 그걸 그려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그래요. 브이로그. 안볼 것 같은데. 아이패드 이거 패드로 하신 거예요? 오, 레드 대박. 대황 딥 이거. 대박이다. 묘화 채널. 금손이시네. 애들은 진짜 착해서 진짜 그냥 뭐 해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러면 해야 돼. 해달라잖아. 착해. 야 아무거나 하지 마 내가 이러면은 왜 아빠 하라잖아. 내 걸로 계속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한 알고리즘. 그런 거를 막 해가지고 안 하면 오늘 귀신 나. 애들은 무조건 해요. 참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좋은 정보 자기가 감사합니다. 재밌으면 무조건 해요. 일단 해놔. 맞아. 그래서 계속 연관 애들은 이제 다 검색하는 거 어려우니까 계속 또 연관된 거 이거 클릭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참고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저는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 뭐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막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궁금한 점이었는데 순장님 딱 짚어주셨네.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먼저 하고 싶대. 네. 아직 2학년이라서 그런 고민이 많이 쓰긴 아니에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저는 뭐 아직까지 사역하면서 뭐 현타 오는 건 느껴보지 않아가지고. 열정맨이야. 이야. 보시다. 근데 저도 계속 그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 장점, 내 단점 뭐. 그왜 막. 인간 쓰레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있다는 게 그냥 신앙이 특별하잖아요. 개개인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는 방향도 다 한 명씩 다 축복하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다움학교 듣는 것도 추천해요. 아니 굳이 지금 답 아, 필요 네, 없고. 맞아. 많이 생각 혼자서 잘해서 좋죠. 일단 군대 가서 말도. 군대 가면은 다음에 대해서 군대 갔다 온 선생님들이 거기서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여기 왜 있는 근데 난 뭐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선장님들은 막 13학번 이런 선장님이라서 일상. 그 이제 헤드폰이 없던 시기에 와. 가서 많이 이제 나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좀 헤드폰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두호가 군대 핸드폰 따위 안 쓰겠다고 해. 그런 거 군대에서 진짜 많이 지성이 할 수도 생각을 있을 것 같아. 우린 강제잖아요. 저는 나태하게 안 살까요? 난 누구인가? 정신 나갈 것 같아. 네. 준호가 지금 몇 학년이지? 이제 4학년 됩니다. 우리 4학년 선장님 이야. 소감 한번 듣고 싶네요. 와, 4학년. 이상. 대박. 같은 민경이도 4학년 아니야? 동갑이죠. 그러니까 민경이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네. 저 간대요. 면제여가지고. 얘네는 간대요. 재ban 받았어요? 면제. 남자였대. 민경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음. 다음 1인자 1인자. 이번 학기가 끝나면은 좀 준비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근데 일단 휴학은 할 것 같은데 뭐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고민을 요즘 한창 하고 있는데 사실 윤준 선생님이 나눠주신 이 내용들이 사실 대학생이라면은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한 저런 주제들일 거고 그래서 사실 뭐 물론 제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좀 현타는 없나? 현타는 뭐 아직은 다음 학기? 다음 학기? 그렇긴 한데 뭐 좀 아직은 그런 고비들은 없는 것 같지만 혹시 좀 찾아오게 됐을 때 이런 들었던 내용들이 또 다시금 되새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좀 마음가짐에 있어서 확실히 뭔가 뭐 취업 정보 이런 거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또 그런 내가 앞으로의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좀 많이 생각해보게 됐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휴학은 하고 뭐 정해진 게 있어? 아니면 그냥 일단 저는 휴학하자? 일단 소방 공무원을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준비를 할 생각인데 사실 뭘 해놓은 게 없어서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강바울 신장님 모르나? 아, 이 성함만 알아요. 바울 신장님이 그거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요? 거의 성함만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군 면제자 민경이는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뭔가 거의 사역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약간 캠퍼스 대표단 1년 반을 할 때는 정말 학생 리더로서 뭔가 막 하자 해서 뭔가 되게 즐겁게 바쁘고 힘들지만 진짜 즐겁게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 더 내부적인 행사들도 깊게 관여하게 되고 뭔가 막 지금 이렇게 책 하나 이러면서 간사님이랑 친한 그런 사람들이랑 주변에 있다가 되게 나이 많으신 간사님 대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간사님들 막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 현타가 와요. 가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전국적으로 좀 사역을 넓혀서 좀 더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참여자 이름표 만들기, 포토전 세우기, 간사님들 목사님들 의전하기 막 이런 걸 하니까 가끔 현타가 오고 왜 이게 맞나 싶을 때 진짜 있어요. 4학년이다 보니까 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들으면서 되게 공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또 원래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이게 결국은 나아가는 방향으로 수렴되어 갈 거다라는 생각해 왔는데 들으면서 그게 좀 더 확신으로 가는 수렴해 가겠다, 사용하겠다라는 생각. 저도 돌아보면 법대 전혀 다른 과인데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총하는 거 엄청난 스펙이 될 수 있어. 또 이제 나처럼 이제 부풀려가지고 만 명의 대학생들 통솔하는 5명 안에 들어서 내년에 또 익스플로 74 50주년이니까 책을 만들었다. 만 명한테 배포를 하고 영상을 했다. 행사 기획. 행사 기획 추진. 한국 기독교 부흥회 학생 대표.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야. 한국 기독 대학 부흥회. 종빈이 4학년 아닌가? 저 3학년 2학기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도 19학번이니까 한마디. 한마디요. 너무 안 주네.
계속 좀 자소서 쓰는 거를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호칭을 몇 번 받아봤었는데 기독교 관련된 내용을 58마디 하세요 계속. 아직 점 안 찍었어. 그걸 직접적으로 쓰는 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이었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놓은 이유는 아닐 텐데 이거를 어떻게 연기해야 되고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좀 요즘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언젠가 순장이 말해준 거 중에 나중에 답을 찾지 않을까. 나도 자소서 쓸 때 나는 그냥 썼어. 그 내가 막 찬양팀 한 거나 그러니까 나의 성실성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뭐 매주 찬양팀에 참여했습니다. 막 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뭐 주일학교 교사를 매주 해오고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쓰고 또 이제 뭐 그 CCC 아까 말했듯이 뭐 만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이런 것도 쓰고 근데 종빈이가 원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써도 받아준 데가 있다. 그래서 그 면접 코칭 해주는 사람 그 사람 말도 뭐 들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참고로 그 국민대 그 취업 지원 센터에서 자소서 봐주는 거 알아요? 네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저도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받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활용해 보시고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 친구도 19학번이라고 들었는데 네. 저도 약간 그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일단 공대 계열인데 그래서 막 자동차 동아리를 막 진짜 방학 때 맨날 나와서 뭐 스터디한다 이런 얘기 듣고 막 이제 프랭카드도 이제 막 크론 막 드론 대회 막 금상 이런 거 학교에 걸리는 거 보면서 뭔가 막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니었지만 약간의 그런 좀 현타? 그런 좀 뒤처지는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뭔가 오늘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괜히 진짜 이곳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늦게 들어온 편이거든요. 거의 한 23살에 들어왔는데 그 나이 때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면서 뭔가 걱정할 필요 아니 물론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런 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또 얘기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사적으로 저희 눈을 피하고 있는 분들. 네. 아예 고개를 돌려보나. 지금 몸이 이렇게. 몸까지 돌려버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싫으면 안 된대.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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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